Financial Advisory Services. 안녕하세요. 오늘 법인 컨설팅 아카데미 자료를 보면서 임원 퇴직금 설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규정을 만들고 또 계산하고 예전 제도 변경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 하고 살펴볼 게 꽤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절차나 고려할 점들이 좀 있죠. 그럼 우선 그 규정 만드는 절차부터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던데요. 꽤 공식적이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임원 보수랑 퇴직금 규정 초안을 만들어야 해요. 이때 지급 배수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고요. 지급 배수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주주총회에 올려서 정관을 바꾸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규정 자체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아, 주주총회에서요? 네. 그 다음엔 또 이걸 공증까지 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걸 확실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규정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주주 동의, 그리고 법적인 확인까지. 그래야 나중에 문제 소지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절차는 알겠는데 실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보니까 계산 방법도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유연성이 있어 보이던데요. 네네. 기본식은 간단해요. 퇴직 직전 3년 평균 연봉에다가 근속연소 곱하고 마지막으로 그 정해진 그 지급 배수로 곱하는 거죠. 아, 그 지급 배수. 네. 근데 이 배수를 모든 임원한테 똑같이 예를 들어 대표든 이사든 감사든 다 5배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 동일하게요? 네. 아니면 직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5년 넘게 일한 대표이사는 5배수, 5년 안 됐으면 3배수, 이사는 2.5배수 이런 식으로요. 회소 상황에 맞게요. 아하, 회사 정책에 따라 좀 다르게 설계할 수 있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던데요. 특히 그 세법 바뀌면서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고요. 맞아요. 그 부분을 정말 잘 봐야 합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꽤 중요하거든요. 특히 2012년하고 2020년, 이때 세법상 비용 처리 한도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퇴직금 계산할 때 근무기간을 나눠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은 그때 기준 배수, 3배수였다면 그걸 적용하고요. 네. 2020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지금 세법 한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 2배수 이렇게 낮춰서 적용해야 하는 거죠. 기간별로 다르게 계산해야 규정을 지킬 수 있어요. 와, 그러면 언제 입사했는지 또 언제 규정이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거네요. 이거 담당자는 진짜 꼼꼼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연봉제로 바꾸면서 퇴직금을 중간에 한번 정산받은 임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 꽤 있죠. 그분들은 그러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다시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자료에도 나오는데 중간 정산을 했더라도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요. 다시 주주총회 결의를 하면 돼요. 아, 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거군요. 네. 새로 퇴직 끊기 전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판례에서도 강조하는데 이게 그냥 세금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경영상 필요라든지 임원의 기여도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거죠. 아, 단순히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 그리고 주주들의 동의가 필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제시된 그 주주총회 의사록 예시만 봐도 회사 성과나 경쟁력 강화 이런 이유를 명확히 하고 동의를 얻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 임원 퇴직금은 단순히 숫자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세법 같은 외부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또 그런 결정의 합리성 같은 게 다 엮여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거죠.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정식 규정, 그리고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서 계산 방식을 잘 조정하고 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전체적인 지배구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임원 퇴직금 설계는 절차 준수, 과거 이력과 세법 변화를 고려한 계산, 그리고 특히 중간정산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했네요.
네, 그 과정 전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주주총회 역할이나 성과 연동 이런 게 계속 강조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임원 퇴직금의 지급 횟수 수준 자체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